저는 쌀팔다 개발자하고 있는 김병욱이라고 하고요. 저도 조금 늦은 나이에 비전공자로 개발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른 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강의로 알려드리고, 뭐 그런 음, 활동들을 한 2년, 3년, 2, 네, 3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해오고 그런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책에 이제 담겨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네네, 아, 맞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은 어떤 강의나 이런 거를 하신 지는 2, 3년이면 꽤 많이 되셨네요. 아, 제가 개발자 취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시간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전공자로 들어갔다 보니까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뭔가 따라서 쭉쭉쭉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리큘럼 따라왔고 그거에 따라서 취직하니까 또 그 직장에서 시키는 걸 했고 근데 이제 비전공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입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걸 좀 느끼나 보네요. 사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이 말 듣고 여기서 조금 이 말 듣고 여기서 조금 이 어, 말 듣고 하니까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 힘들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희 쪽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너무 보는 게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많으니까 너무 이제 곤란스러워하고 뭘 해야 될까 이런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분에게 뭔가 네. 팁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네네. 혹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 백엔드 처음에 선택했다고 해서 평생 아, 백엔드만 할 거야. 또 프론트엔드 선택했다 해서 평생 프론트엔드 해야 돼. 이런 압박감을 안 가지고 선택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풀스택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비전공자로 시작할 때는 처음에 엄청 그 압박이 큰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하면 평생 프론트엔드 해야 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네네. 차이네요. 그러니까 전공자는 사실 전공자로 왔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겠다. 음, 그냥 과가 좋으니까 갔고 흐름대로 갔으니까 선택에 음, 대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근데 비공자이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이고 한번 틀어서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런 네네. 뭐랄까 부담감이 더 크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공으로 하게 되면 프론트와 백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전공자는 아예 모르니까 이걸 선택해도 괜찮을까? 이런 압박감을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준비한 질문들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무슨 업무를 그럼 하고 계시는지 좀 그거를 음,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 다노샵이라는 온라인 커머스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다노에 입사를 해서 그 온라인 커머스의 백엔드 개발을 했고요. 백엔드 쪽으로. 그래서 지난달까지 다노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올 초부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로 조금씩 사업을 준비했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 지난달까지 이제 다노 다니던 걸 마무리하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가 하던 사업들을 어, 준비하고 있죠. 그럼 나중에 대표님이 되시겠네요. 사실 대표라는 그런 거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뭐, 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개발자를 입문할 그 당시부터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대표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겠다. 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접근을 하신 네네. 건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딱 3년만 나는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개발자가 저한테 잘 안 맞을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영업 베이스로 계속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잘 맞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음. 또 잘 맞는 거랑 잘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제 적성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충분히 잘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하면 제가 딱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 서비스 위주로 만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를 시작하실 때 그 개발에 대한 어떤 뭐 로망이나 뭐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면 선택을 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나중에 내가 나아가려는 계획이 있어서 개발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아, 건지. 제가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유통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크게 키우고 싶은데 계속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프랜차이즈를 준비했는데 대한민국 최초 쌀집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회원제로 쌀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회원 관리 시스템도 필요해지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야지 점점점 커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회사들 보면 기술만 가지고도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큰 임팩트를 주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쌀 유통 쪽을 하지만 내가 개발을 배워서 소프트웨어 네네. 쪽 사업을 결국에 이제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단추를 어느 정도 끼신 거고. 네네. 또 다음 질문. 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J입니다. 아, ENFJ예요? 아, 의외네요. 아, 왜냐면 제가 네. MBTI가 INTP인데 유독 개발자에만 30%에서 40%가 INTP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 혹시나 그쪽이신가 싶어서. 네. 그러니까 왜 그 상급.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책을 보는데 문구에 그게 써 있으셨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12시간씩 그렇게 하는 이런 게 저랑 너무 좀 비슷해가지고. 근데 항상 12시간 하려고 벼르다 보니까 너무 그게 크게 느껴져서 시작도 안 하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비슷해서 혹시나 이제 그런가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완전 다르군요. 그래서 진짜 상극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개발자가 네. 개인적으로 안 맞으세요, 그러면? 사실 잘 안 맞다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그 일을 할 네네.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내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분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곧 사업인가요? 네네. 저는 계속 옛날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아. 해서 그냥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업도 한 번에 성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정말 좋은 직군이 개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동의를 어느 정도 저도 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사실 네.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올리지만 개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는 어떤 노력은 필수로 이제 따라와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하려는 이상향은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현실에 저는 일만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놀 때도 솔직히 많고 게임할 때도 많고 근데 이제 책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말로 그러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좀. 네. 일단 그 개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돈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제가 기존에 하던 일도 다 마무리하고 서울로 그냥 올라와서 개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언제 취업할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섭거든요. 그게 이게 무한정 길어지면 진짜 내가 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12시간씩 어떻게든 채워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냥 12시간 채워서 한다기보다는 나에 대한 루틴을 만들어서 6시에 그냥 아침에 나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는 그냥 그 루틴. 그렇게 되든 네. 안 되든 우선은 일단은 앉아있는 그렇게 네네. 하셨군요. 그 루틴 채우면 딱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똑같이 느껴요.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좀 만드는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래 지금도 항상 열심히 그럼 공부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대답을 때문에 많은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책을 쓰거나 어떤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시청자 입장에서 대단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다들 뭔가 위대해 보이고 내가 아는 것만 대답을 하고 아는 거를 책으로 써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높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는데 이걸 물어본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놀 때는 또 놀고 또 저는 게을러질 때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 시작점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2개월 동안 막막함을 느꼈다.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문구를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네네.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예요. 뭔가 면접을 보거나 새로운 신입들을 뽑을 때. 그래서 여기에 질문은 뭐냐면 그 막막함을 느끼셨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근데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요즘에도 그런 걸 느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개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느꼈던 막막함은
몰라서 오는 게 제일 컸어요. 이 방향으로 하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렇게 몇 개월을 해야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뭔지 백엔드가 뭔지 정확히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도 네, 조금 해보고 백엔드도 조금 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시간을 그냥 무한정 쓰게 되는, 그래서 그런 막막함이어서 제가 느끼는 이런 막막함을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아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딱 정리된 최소한의 요건 정도만 딱 익히고 본인이 한계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쫙 해나가는. 저도 정말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용어를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제 설명할 때 큰 그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의 윤곽을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로를 선택하며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그림을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미랑 비슷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런 그림들을 또 그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뭐 프론트엔드가 뭔지 백엔드가 뭔지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아는 사람은 쉬운데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는 또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이, 그럼 막막함 요즘에도 느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예 몰라서 느끼는 막막함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발이 제 생각대로 안 될 때 느끼는 막막함. 분명 이렇게 작동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고침을 해도 이렇게 작동 안 하고, 이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엔 되고. 이거는 똑같네요. 분명 어제 저녁에는 빌드가 돼서 앱이 완성이 됐는데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안 갑자기 또 안 되고, 돼. 저는 그거를 귀신 네. 들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귀신이 들려서 안 된다. 이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고쳤다.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깃을 난 안 고쳤다고 했는데 깃에서 잡아주잖아요. 뭐 하나 고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깃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역시 동의를 하구나라는 걸 느끼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막막한 걸 느끼면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세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발자의 숙명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진짜 안 될 때는 싹 다 밀고 다시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일단 완성시키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같네요. 저가 생각하는 거랑.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방도가 없다. 그냥 버텨야 된다. 될 때까지. 뭔가 특별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 동일하게 버텨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